1번 히스테리시스 곡선의 가로와 세로축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히스테리시스 곡선은요, 이렇게 가로축은 H라고 적고 얘는 자기장의 색이죠. 그래서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라고 하고, 세로축은 뭐냐면 B라고 쓰고요. 얘는 자속 밀도이지요. 자속 밀도라고 해서 단위가 웨버 퍼 메타 제곱이라고 한다. 자, 여기서요, 이 그래프가 자 이렇게 출발해서 자기포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됐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걸리고 이런 모양,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을 이루더라. 진행 방향은 이렇게 이 방향, 이 방향으로 이루어지더라. 자, 이랬을 때요. 자, 투자율 1번의 투자율이란 건 이거 뮤를 말하죠. 그리고 여기 잔류작이란 거는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즉 외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얘가 0이 되었을 때 자성체에 남아있는 자기의 정도, 이게 뭐냐? 바로 잔류작이다. 잔류작이라고 한다. 그리고 자, 잔류자기와 이 보자력 있죠? 보자력은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점에 있는 거. 얘 이름이 보자력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정답은 뭐가 돼요? 자, 자기장의 세기 X축이죠? 그리고 세로축이 가로축이 자속 밀도인 거.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전기자 저항이 1옴이고요. 전기자 전류가 2A. 유기기전력이 102V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출력 전압이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문제는 먼저 회로도를 그리는 게 편해요. 직류 분권 발전기의 회로도를 그려볼게요. 이 분권 계제가 여기 있고요. 여기 전기자 저항, 전기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발생되는 유기기전력, 여기 전기자 저항,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거 전기자 전류값. 자, 각각 얼마라고 했어요? 전기자 저항 값이 1옴이라고 했죠? 여기가 1옴이다.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2A라고 합니다. 얘가 2A다. 그리고 유기기 전력이 102V라고 했잖아요. 이게 102V다. 그러면 결국 뭘 구하고 싶어요, 얘는? 분권 발전기의 출력 전압. 출력 전압은 여기가 출력 전압이죠? 여기가 출력 전압이라는 건 결국 여기 전압이란 뜻이고, 여기 전압은 여기 전압이죠. 그럼 이 사이의 전압은 여기의 전압에서 여기에서의 전압 강한을 빼면 여기 사이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단자 전압, 출력 전압 V는 유기 기전력 빼기 전기자 저항 곱하기 전기자 전류값,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가 102였고요. 이게 1 곱하기 얘가 2 해서 답은 얼마? 100V가 된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지름이 50cm이고요. 권수가 20회. 이런 원형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렀대요. 그럼 이런 원형 코일 가운데 자기장의 세기 H, 요 값은 얼마인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코일을 감았대요. 이렇게 둥글게 감았대. 몇 번 감았대요? 몇 번? 20번 감았다. 그리고 여기 전류 얼만큼 흐른대요? 5A 흐른다. 그리고 이 중앙, 요 중심을 지나는 지름의 길이가 얼마? 0.5m이다. 이럴 때 이 중앙에 발생하고 있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요, 그냥 식 하나 외우시는 게 편합니다. 예, 요거 식 하나 외우세요. 그래서 H 자기장의 세기는 2R분의 NI죠. 그래서 N은 여기 감은 횟수 20회, 흘러간 전류 5A, 그리고 2R이니까 이거 지름이죠. 0.5. 이렇게 하면 이거는 200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나오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예요.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물체는 이라는 이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일단 뭐 답 지식이 있으면 풀면 되고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거 국어적인 문제로도 풀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물체다. 그리고 이 답지를 보니까 자, 1번 역자성체래요. 2번 상자성체래요. 그리고 세 번째 반자성체래요. 이거 뭐예요? 어쨌거나 외부에 자석이 있으면 난 가만히 있지 않겠어. 동조를 하든 같이 힘을 합치든 아니면 반대하든 난 무조건 할 거야. 라는 뉘앙스가 여기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4번은 뭐래요? 비자성체죠. 맞아요. 자성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성체하고 관계가 없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답은 4번으로 찍어야 되겠죠. 자, 하지만 또 정확한 내용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답지부터 보겠습니다. 역자성체란 말은요, 반자성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반자성체란 건 뭐냐? 자, 자석을 자 크게 확대해서 보죠. 자, 자석을요, 이렇게 N극과 S극을 두면 이 안에 반자성체는요, 외부에서 걸어준 이 자석이 만든 자개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그쵸? 지금 외부에서는 이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반자성체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고 있죠. 이런 게 반자성체다. 그리고 상자성체라는 건 뭐냐? 이게 반대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자석을 만들어서 이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었는데 이 상자성체는 이 외부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더라. 이게 뭐냐? 바로 상자성체이다. 그리고 역자성체와 반자성체는 같은 뜻입니다. 네. 이럴 때 비자성체는 자성체가 아니다라는 뜻이니 당연히 자석에 반응하지 않는 물체가 4번이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0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유도 전동기 슬립에 대한 식을 써볼게요. 자, 슬립은 동기속도 분의 동기속도 빼기 회전자의 속도죠. 자, 이러면 이게 0이라는 건 이게 결국 0이라는 뜻 아닌가요? 당연히 얘가 0이니까 분자가 0이 되어야 되겠죠. 즉, 뭐예요? 회전자가 어떤 속도하고 같은 속도가 됐어요? 회전자가 속도가 동기 속도와 똑같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번 유도 전동기가 동기 속도로 운전 중이다라는 게 답이 되겠죠? 6번 유도 전동기의 동기 속도가 ns, 회전자 속도가 n일 때 순방향 회전 중인 유도 전동기의 슬립이 또 s라고 한다면 이때 만약에 역방향 회전할 경우 슬립의 값은 얼마가 될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먼저 슬립을 계산하는 식을 살펴볼게요. 우리 슬립 S라고 하면 S는 동기속도 NS, 동기속도 NS 빼기 회전자 속도 해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방향이 역방향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데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자, 분모는 변화가 없지만 자, 분자는 여기 빼기 회전자의 속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럴 경우 계산해 보면 결국 자, 1 플러스 동기 속도분의 회전자 속도가 되겠죠. 그런데 자, 이 식을 우리가 바꿔주면요, 우리 회전자의 속도는 동기 속도 곱하기 1 마이너스 슬립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을 여기다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 플러스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s가 되겠죠. 결국 정답은 2 빼기 s 슬립이 된다.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동기 전동기에 자기기동 시 계좌권선을 단락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동기 전동기의 자기기동이란 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거 유도기하고 똑같이
기동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왼편은 우리 동기 전동기예요. 오른편은 유도 전동기고요. 그런데 우리 유도 전동기는 안에 돌아가는 회전자가요. 이거 쇳덩이죠. 농용 회전자인 경우는 이 쇳덩이에요, 그냥. 그럼 이런 것처럼 하려면 이 동기 전동기 경우 이 안에 돌아가는 이 계자가 뭐가 돼야 돼요? 쇳덩이가 돼야 되죠. 쇳덩이. 그럼 얘 어떻게 할까요? 원래는 여기에 전원이, 직류 전원이 물려 있어야 하는데 얘를 쇳덩이를 만들려면 얘를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한다? 여기를 이렇게 단락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기전동기의 자기기동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단락까지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 이유는요, 여기 있습니다. 계좌 회로가 소손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동기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코일들에 이제 전류가 순차적으로 흘러가지고 이러한 회전 자기장이 생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거냐면, 여기는 전혀 자속이 아무것도 없었다가 여기에 갑자기 전류가 팍 들어오면은 자속이 옴팡 생기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 이 상태에서는 자속이 아무것도 없다가 0이었다가 갑작스럽게 자속이 많이 증가하겠지요. 어디에서? 지금 얘를 단락을 시킨 상태가 아니라면 이쪽으로 지금 엄청난 자속이 많이 지나가니, 이 코일이잖아요. 코일에서 우리 전자유도 법칙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 변화되는 것만큼, 자속이 변환되는 것만큼 여기에 큰 전압이 발생한다. 그럼 이 전압에 의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 소손이 일어난다. 절연 파괴가 일어난다. 그럼 전압을 낮추려면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죠. 여기 이렇게 단락을 시켜버리면 0V가 되죠. 전압이 생기지 않아. 0V가 돼요. 그러니 이런 소손을 막을 수가 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정답은요, 고전압으로 인한 절연 파괴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런 동기전동기 자기기동 시에 계좌 권선은 단락을 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죠. 8번,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정기는 뭐냐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변압기의 고장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뭐 전압, 전류 뭐 이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전압은 일단 단선이 돼도 이 부하가 끊어져도 위치에 따라서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압은 좀 그렇고 전류가 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장이 났어. 아예 일하지 않아요. 그럼 그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이 났을 경우는 전류가 아예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합선이 일어났어요. 합선이 일어나면 전류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류값은 엄청 무한대로 치솟아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 누전이 일어났어요. 누전. 뭐 피복이 벗겨져 가지고 외함을 타고 전류가 흘러 빠져나가요. 그럼 전류값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류의 값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변압기 안에서의 고장이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차동 계정기의 그림을 그렸어요. 자, 지금 이렇게 선이 들어와서 변압기를 거쳐가지고 전류가 출력되고 있어요. 그럼 이 전선에 우리 CT라는 걸 붙여요. 예, 이 흐르는 전류에 비례해서 여기 전류가 발생한 CT입니다. 여기도 CT를 붙여요. 그리고 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는, 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쪽도 이렇게 흘러가죠. 그런데 만약에 고장이 없을 경우는 I1하고 I2가 같아가지고 여기에 전압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고장이 발생했어. 뭐 전류, 원래 이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 같아야 되는데 뭔가 차이가 발생됐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단락이나 뭐 고장 났을 때. 그러면 여기에 전류차가 발생을 해서 전압이 유도된다. 그럼 그걸 이용해서 변압기 내부에 고장이 났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게 무슨 계전기다? 차동 계전기다. 왜 차동 계전기냐? 전류에 차를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차동 계전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정답을 3번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동기발전기에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답지를 보니까요. 뭐 동기와트, 권선저항, 누설 리액탄스, 동기 리액탄스, 즉 뭐예요? 동기발전기의 그 등가 회로에 나오는 구성 요소 중에 뭐야? 라는 걸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시간의 축이고 이게 전류예요. 만약에 이 단락이 발생을 하면 동기발전기 3상이 갑자기 단락이 일어나면요. 이게 돌발 단락 전류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일정하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커진 이 전류를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얘가 바로 돌발 단락이에요. 돌발 단락 전류. 그리고 이렇게 일정하게 지속되는 전류를요. 지속 단락 전류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 동기 발전기의 등가회로 보면 이 동기 임피던스 ZS는 저항값, 그다음에 동기 리액턴스 값 이렇게 있었죠. 얘가 영향을 미친 건데, 자, 얘를 좀 분석을 해볼게요. 얘는요, 동기 리액턴스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와 누설 리액턴스. 얘가 뭐라고요?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 얘가 누설 리액턴스입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 돌발 단락이라는 게 일어났어. 이거 갑작스러운 거죠. 갑작스러운 거니까 이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는 영향을 못 미쳐요. 생각해 보세요. 전기자 반작용이라는 것 자체가 계자 자속에 의해서 발생한 전류가 이 전기자에서 이 또 자속을 만들어내고 이 전기자 자속과 계자 자속이 합쳐져 가지고 일어난 문제가 바로 이 전기자 반작용이에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돌발 단락은요, 갑작스럽게 엄청나게 빠르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기자 반작용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누설 리액턴스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 돌발 단락 전류를 주로 제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뭐다? 바로 3번 누설 리액턴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직류 전동기에 전기자에 가해지는 단자 전압을 조정하여 속도를 조정하는 제어법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우리 여기 답지를 보니까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이거 2번 와그너 방식이 아니라 일그너 방식입니다. 이 두 개가 과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림 보이시죠? 지금 워드 레오나드 방식하고요. 일그너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두 개 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냐?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냐면, 자, 발전을 시켜서 전동기를 조절할 건데 그 발전기는 무엇인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돌려주는 게 바로 모터다. 그래서 자, 모터를 돌려서 발전기를 돌려요. 그럼 발전기를 우리가 조절을 하면 발생되는 전압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럼 그 전압의 크기가 당연히 여기 물려있는 전동기에 영향을 미쳐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바로 워드 레오나드 방식하고 일그너 방식 둘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볼게요.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요. 맞아요.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죠. 여기도 전동기, 발전기, 전동기죠. 그리고 여기 파란색 요건요. 계좌회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좌회로입니다. 자, 그런데 워드 레오나드 방식은 전동기를 돌려서 발전기를 돌리고 그럼 얘를 내가 조절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압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죠. 그럼 이 전압을 갖고 이 전동기의 뭐예요? 우리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워드 레오나드 방식이고요. 일그너 방식은 다 똑같은데 뭐가 더 있냐면 이 플라이 휠이 있어요. 자, 플라이 휠이 뭐냐면 굉장히 무거운 바퀴예요. 근데 이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어떤 외부에 의해서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 속도가 크게 변하지 않겠죠. 이런 특징을 이용한 게 일근화 방식이다. 그러면 일근화 방식은 외부에서 어떤 변동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잘 버틸 수 있는 변화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겠지요. 자, 이랬을 때 워드 레오나드 방식하고 자, 일근어 방식은 둘 다 단자 전압을 조종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게 맞아요. 4번 계좌 제어에 대해 살펴보면 일단 이 회로를 그려볼게요. 자, 분권, 그리고 분권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전기자 저항, 전기자 이렇게 해서 자, 회로가 있다. 여기에 단자 전압 V가 있고 입력 전압이 되겠죠. 여기 전기자 저항값 그리고 여기에 전기자 전류가 들어올 것이고 여기에서 역기 전력 E가 있다. 그러면 요것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 볼게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자, 역기 전력 E는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저항과 전기자 전류를 곱한 값을 빼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이거 역기 전력 E는 K 파이 N이라고 아시죠? K 파이 N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속도에 대한 식이 궁금하니까 속도는 자, V 빼기 RA IA 분의 K 파이로 쓸 수 있죠. 자, 이랬을 때 계좌 제어라는 건 얘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럼 얘라는 건 결국에는 이 코일이 만드는 자속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속을 제어하려면 뭘 제어하면 가장 편리할까요? 여기에 있는 계좌 저항 값을 조절해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 값을 조절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이 자속의 값도 조절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계좌 제어는 뭐예요? 이 단자 전압을 조절해서 본다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한 대의 출력이요 10kVA인 단상 변압기 2대로 V결선을 하여서 삼상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최대 전력 값은 얼마인가? 우리 V결선 시에 공급하고 있는 전력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V결선 시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값은 변압기 한 대의 용량에다가 루트 3을 곱하면 되죠. 루트 3은요 1.73으로 보고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요 10kVA랍니다. 그러면은 17.3 kVA만큼 변압기 2대가 삼상 전력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삼상 동기 전동기의 자기이동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아까 우리 자기이동법, 자기이동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 좀 드렸었죠. 자, 그럼 근데 동기 전동기를 유도 전동기처럼 기동시키는 거야. 자, 그런 좀 세부적인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기동 토크는요. 일반적으로 전부하 토크의 40에서 60% 정도이다. 네,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변압기 탭을 이용해서 전격 전압의 80%를 공급하여 기동한다라고 하는데 80%가 아니라요. 한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3번 2차 권선인 제동 권선에 의한 기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네, 맞는 얘기고요. 4번 기동 시 회전자속에 의해 계좌 권선의 내부에 고전압이 유도되어 절연을 파괴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변압기의 권선의 층간 절연 시험은 자, 변압기에 내가 절연 시험을 하겠대요. 절연이 잘 되는가? 그럼 보통 여기다 뭘 걸어요? 고전압을 걸어가지고 이게 절연이 유지가 되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럼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일단 가압 시험, 이거는 가압이라는 거는 pressure, 그러니까 공기 압력, 이런 그 물리적인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상관이 없겠고 그 다음에 자 3번 볼게요. 과부하 시험은요. 이건 전류에 관한 얘기죠. 그리고 4번 충격 전류 시험은 이것도 전류에 대한 거죠. 즉 절연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유도 시험. 유도 전압을 유도시켜.
좀 큰 전압을 유도시켜서 이게 절연이 유지되는지를 보는 게 바로 이 유도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답 2번 찍을 수 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동기 임피던스 15인 두 대의 삼상 동기 발전기의 유도 기전력이 200V의 전압차가 있다. 이럴 때 무효순환 전류값은 얼마인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상 동기 발전기를요, 병렬 연결시켜 보려고 그래요. 그럼 지금 등가로 두 개 보이시죠? 병렬 연결시켜 볼게요. 요 빨간 거 같은 상끼리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두 번째 상은 이렇게 얘하고 병렬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얘하고 이렇게 병렬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중요 있게 봐야 될 건 중성선 이렇게 접지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전류가 어떻게 흐를 수 있다고 가정을 하냐면요, 이게 가능해요. 보세요. 자, 전류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부분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따로 떼서 그렸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압 유기기전력 EA라고 하고 여기는 E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동기 임피던스가 각각 있고요. 그런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하고 얘의 전압차가 200V래요. 그리고 동기 임피던스가 10ohm이래요. 그러면 이때 여기를 흐르고 있는 전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예를 들어 EA가 더 커요. 그리고 EB가 작대요. 그럼 이 전압차에 의해서 지금 이 전압차가 어디 걸려요? 다 요 두 개의 합에 걸리죠. 그러면 이 ZS에서 이때 흘러가는 전류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전압차가 200V라고 했고요. 이 동기 임피던스 하나가 10ohm이라고 했죠. 그럼 20 결국 얼마가 흘러요? 10A의 전류가 흐른다. 자, 여기 보시면 10A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이요. 8극 48슬롯 삼상 동기 발전기의 매극 매상당 슬롯의 수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국어 문제예요. 보세요. 우리가 매극 매상당 슬롯이란 개념을 잘 모르더라도 보면 뭘 구하래요, 결국? 슬롯의 수를 구하래요. 그런데 매극 매상당. 그러면 이거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총 슬롯 수를 극과 상의 수로 나누면 된다. 그럼 총 슬롯 수가 지금 48개, 그리고 극수는 지금 8극, 상수는 3. 그럼 결국 얼마? 2가 매극 매상당 슬롯 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17번 변압기의 규약 효율을 나타내는 식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요, 조금만 머리를 생각해 보면 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변압기예요. 자, 변압기의 우리 출력이 중요할까요? 입력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출력이겠죠. 출력값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중요하지, 뭐 입력은 그 다음에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출력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규약 효율은 바로 이 출력을 통해서 구한다. 그럼 어떻게 구하겠어요? 규약 효율은 결국에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으로 뭘 구한다? 규약 효율을 구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반대로요, 전동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전동기는 우리 출력과 입력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출력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우리 전동기 출력을 어떻게 계산할 거야? 우리 지금 전기인데 힘? 토크? 얼마나 정확하게 할까요? 좀 어렵겠죠.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기는 뭘로 계산한다? 입력이 중요한 게 됐다. 그래서 이거의 규약 효율은 뭐예요? 자,
입력분의 입력 빼기 손실에서 전동기의 귀약효를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직류 전동기에 보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브러쉬의 위치를 무브와 중성점을 기준으로 이동시키는데 그 이유와 그 방향은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직류 전동기에 전기자 반작용을 우리가 상쇄하기 위해서 이 보극이란 걸 설치하죠. 그런데 그 보극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이 중성선이 그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어느 방향에 이동하는가를 좀 판단해 보자는 건데, 먼저 여기 그 답지를 보면요, 일단 국어적으로 답이 안 되는 게 있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지금 전동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전동기는요, 우리 역기전력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유도기전력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역기전력이란 말이 나와야 되겠죠? 유도기전력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3번, 4번은 유도기전력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얘는 우리가 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럼 1번과 2번으로 우리가 답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자, 원활한 정류 작용을 위해서요, 전동기의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브러쉬를 이동한다. 즉, 브러쉬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데, 이거는 뭐 외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MBG4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모터는 backward, 그러니까 모터는 회전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움직이고, 제너레이터, 발전기는 회전 방향과 똑같은 방향, forward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MBG4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지금 전동기니까요, 회전 방향과 전동기니까 회전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브러쉬를 이동한다. 1번이 답이 되겠죠. 19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먼저 좀 판단해 보려면요, 우리 분권 직류 전동기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직류 분권 전동기를 그려봤어요. 여기 분권 계좌가 있고요. 여기 분권 계좌에 이제 가변 저항을 넣어가지고 만들었고, 여기 전기자가 있고, 여기 전기자 저항값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동기를 사용하니까 일단 단자 전압, 여기 입력 전압이 있겠죠. V이고, 그리고 여기 전기자 저항값 RA가 있겠고, 자, 여기로 전기자 전류 IA 가 들어왔겠고, 그리고 여기에 역기전력 E가 발생했을 것이다. 그럼 요것과 관련된 식을 세워볼게요. 그럼 내가 궁금해하는 역기전력 E는 단자 전압에서 전기자 저항 곱하기 전기자 전류를 한 값을 빼면 된다. 자, 그런데 요거 E는 우리 K 파이 N이라고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럼 요 두 개 이용해서요, 결국 속도 N은 K 파이분의 단자 전압 V 빼기 전기자 저항 RA, 전기자 전류 IA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식만 우리가 기억을 해내면요, 요걸 충분히 우리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냐? 보세요. 첫 번째, 전압 제어법. 전압을 제어해서 속도가 제어가 되는지 보면 되죠. 전압을 제어하니까 속도가 제어가 될까요? 되죠. 그 다음에 계자 제어법. 자, 계자라는 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제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 제어하려면 뭐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붙어있는 이 가변 저항값을 조정을 하면 여기에 흘러가는 이 전류값 조절해.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값을 조절할 수 있어. 그 자속이 뭐예요? 바로 얘죠. 그러니까 여기도 계자 제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저항 제어법. 만약에 여기 RA 값을 변화를 준다고 생각해 봐요. 여기에 가변 저항을 둬가지고 가변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값 조절하면 속도값 조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조절되죠. 그러니 저항 제어법도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를 우리가 둘러봐도 주파수에 관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가 않죠. 그러니 주파수요법은 직류전동기 속도 제어법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20번. 변압기에 절연류가 갖추어야 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점성이 클 것. 여러분들, 이 변압기 절연류가 하는 일은 변압기 그 권선에서 발생한 열을 외압으로 빨리 빠르게 대류를 통해서 전달시켜야 되는 게 이 변압기 유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얘가 점성이 커요. 막 꾸덕거려요. 그러면은 얘가 대류가 잘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죠. 그러니 당연히 1번은 그런 성질이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비열이 클 것. 자, 권선에서 발생한 이 뜨거운 열량을 바깥으로 내보내려면 이 변압기 유도 열량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비열이 커야 돼. 그래서 2번, 비열이 커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인하점이 높고 응고점이 낮을 것. 자, 인하점이 높대요. 불이 일어나는 온도가 높대요. 그래야 되겠죠. 왜냐면 변압기 유가 열을 받으면 온도가 높아갈 텐데 그럼 불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변압기 유의 그 발화점, 인하점은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응고점은 저 낮아야 되겠죠. 아, 막 날씨가 추워졌어. 막 겨울이 와서 온도가 막 영하 몇 도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변압기 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변압기 유가 얼면 안 되기 때문에 응고점도 낮을 것. 그다음에 4번, 절연 재료 및 금속 재료의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너무 당연하죠. 예, 변압기 유를 통해 가지고 옆에 있는 어떤 물질과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상시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